지금 하는 업을 이제 만약에 정리를 하고 다른 업을 한다고 하면 90% 이상은 자신 있어요. 만약 장사 잘 된다는 가정하에 24시간 하고 365일 하는 매장이 어느 정도 약간 흥행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가져올 수 있다고. 어서오세요. 배달 민족 주문. 안녕하세요. 배달 민족 이게 주문. 왜 이래? 감기 걸리셨어요? 배달 민족 주문. 꼬박 상하차를 하고 왔더니 배달 민족 주문. 아니 이 집을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시끄러 죽겠네. 이게 다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소리죠. 그나저나 나이도 있으신 분이 상하차를 안 다치셨어요? 현장에 좀 춥긴 한데 일하다 보면 열이 올라서 괜찮습니다. 아이고 상하차 하시다가 상하차가 불이 되시겠어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 퇴직금 좀 있으시면 그냥 조그맣게 사업이라도 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사업이랑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신당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업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40, 50대가 되면서 체력은 물론이고 신체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2.7세인 요즘 회사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셔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으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창업,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업, 무조건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는 게 좋냐, 아니면 좀 젊을 때 약간 도전할 수 있는 게 좋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10년 전만 했어도 회사를 더 오래 다니라고 했었을 거예요. 어떤 회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좀 젊을 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직 못 찾았을 때 좀 빨리 외식업이나 혹은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거를 좀 추천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이유가 사실은 다 돈이에요. 회사 다니는 거랑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개인 사업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금액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 만큼 노력에 대한 성과가 벌어지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대표님들이나 그분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 회사를 다녔을 때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다 보니 외식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다들 이렇게 뛰어들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회사원들이 대부분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성과를 이루는 것과 회사에 가서 성과 이루는 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대표님들이 대부분 회사를 다니시더라도 추후에는 여유 자금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사업을 하신다. 대부분 제가 만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세울 건 없는데 경험이 저에 대한 경쟁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어릴 때부터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일을 왜 했지라는 생각보다도 지금 와서는 내가 이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혹은 내 사업에 대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받침이 됐구나, 그리고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제 경험이 저의 경쟁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업을 이제 만약에 정리를 하고 다른 업을 한다고 하면 90% 이상은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폐업을 한 적도 있었고 이제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적은 돈을 투자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될 텐데,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제가 얼마나 힘들고 노력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나 공부를 엄청 많이 해놓을 거예요. 1부터 10까지 준비를 해놓고, 그래 이거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자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0% 정도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준비해야 될 거는 인터넷에서 보시면 상권 분석 같은 게 프로그램들 다 많아요. 상권 분석을 다 돌려보신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여기 대입을 시켜보시면 어디 가서 상권 가서 어떻게 해야지 잘 될 것 같아, 20대 30대까지만 노릴 거야 라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상권 보시고 데이터 보시고 그 다음에 음식의 맛을 봐야죠. 하나하나
음식을 만들어보고 제조해보고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밖에 나가서 테스트 해가지고 의견을 손님들한테 그 주변 분들한테 물어본다던가 그렇게 해서 일단 하시는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정신상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시면 혹시 어디서 먼저 하시고 싶냐고 문의를 먼저 드려요. 그러면은 대부분 생각 안 하고 오셔요. 근데 저희도 창업자분들을 모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먼저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그 상권을 보여드립니다. 인구는 몇 명이며 그 소비층들을 계산을 해서 예상 매출액을 뽑아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점주님이랑 예비 점주님한테 설명을 드리죠. 사실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다 똑같을 거예요. 점주님이 좀 저희한테 신뢰를 갈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게 예를 들어 상권 조사나 혹은 저희 회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런 거를 설명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가 R&D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연구원들을 뽑아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메뉴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좋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음식에 대한 다양성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먹어봤을 때 이게 진짜 맛있어 이런 음식을 파는 것보다도 대중적인 음식 어떤 게 요즘 맛있다고 평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는 R&D 연구실에서 연구원들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맛을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R&D실 같은 있는 프랜차이즈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마케팅이라는 팀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N쪽 회사나 G사 쪽이나 아니면 벨스타그레이 그런 애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고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점주님들은 그게 좀 어렵죠. 저희도 사실 공부한다고 해도 모르는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차이점은 프랜차이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마케팅 팀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 개인 사업자들은 팀원도 없고 개인이 요리도 해야 되지 R&D 연구도 해야 되지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자본력이 있으면 프랜차이즈 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지방 쪽에서 먼저 올라옵니다. 노랑통닭은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상무초밥이라는 초밥집은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대부분의 음식들이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성장을 하고 나서 대박난 건 서울 경기권 와서 대박이 나죠. 일단은 서울은 경쟁에 너무 매달려 있어요. 경쟁하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뭘 개발하기에는 뭐 금액적으로 너무 비싸요. 그리고 지방 쪽이나 밑에 있는 음식들이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 거기서 개발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랑통닭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3년 정도쯤에 거기 점장으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치킨을 튀기는데 뭐 가마솥에다 튀긴다던가 가마솥에 열기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기름 온도가 더 정확해지고 뭐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컨셉들이 대부분 지방에서 먼저 올라와요. 그리고 뭐 상무초밥 같은 경우도 싸게 퀄리티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초밥집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상무초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지방 쪽에서 먼저 요리 연구를 하고 서울에 와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성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경기에서는 너무 비싸. 월세나 뭐 어떤 것들이 다 비싸기 때문에 아랫지방 쪽이나 밑에 있는 분들이 먼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요리 연구를 하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지방 쪽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뭐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얼만큼에 대한 이제 연구와 맛이 그리고 컨셉을 정확하게 그 동네에서 맞춰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수, 갓김치 그런 걸 특색을 살려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고기랑 김치랑 맞추면은 컨셉이 맞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서울 갖고 와서 김치를 특색으로 갖고 가는 거죠. 왜 서울에는 고기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중장년 사례 중에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싶으셔서 은퇴 후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세요. 근데 운영을 하시다가 이게 대박이 나신 분은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고 회사 다닐 때보다는 조금 편안하면서 벌이는 비슷한 정도 그 정도는 지금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은퇴 후
창업 비용을 가지고 와서 매장을 운영을 하시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런 거는 이제 본사나 프랜차이즈 회사 자체에서 좀 컨트롤 해주시거나 그러면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끈기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이제 왜냐면은 자영업이 회사랑 좀 다른 건, 회사는 아까 말한 거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빨간 날 다시고. 근데 외식업은 그게 없어요. 만약 장사 잘 된다는 과정하에 24시간 하고 365일 하는 매장이 돈을 많이 벌어요. 엄청 힘들고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처음엔 장사가 안 될 거니까 은퇴하신 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60대 중후반은 힘들 것 같아요. 40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마지막 맥심이라고 봅니다. 계속 사회가 변화하잖아요. 근데 변화를 받아들인 속도가 젊은 층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력과 그 이해한 거를 어느 정도 빨리 적용을 시키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가 사실 이제 은퇴를 하실 정도면 60이 되실 텐데 이해하거나 어떤 배우려는 습득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점주님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50대 초반 부부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만큼 열심히 하셔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용시키는 거는 저희도 말씀드리죠. 저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좀 잘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힘들어서 막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보다도 힘들어도 재밌으니까 나는 누가 얘기해주면 배울 수 있어. 이런 정신력을 갖고 이제 생각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그래도 성장을 계속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50대 60대였는데 창업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소곱창류를 하고 싶어 아니면 꼬치류를 하고 싶으셔요. 그 계획만 먼저 세우신 다음에 박람회에 가시거나 인터넷창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회사를 방문해서 좀 알아보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메뉴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도 차이가 좀 있나요? 있다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은 제가 원해하던 음식이 아니었어서 그런가 음식에 대한 정도 잘 안 가고 뭐를 개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씩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뒤처지고 결국은 그 회사에서도 그 브랜드를 놨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컨셉 음식을 가지고 어딜 가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봉 협상보다 사업이 빠르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회사는 연차가 쌓여야 급여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업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뭐 어떨 때는 100만 원 그 이상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대신 계속 말씀드린대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진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정보화 세상이 너무 활발해져서 어느 누구나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검색만 해서는 안 되고 가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받아보고 박람회 가서 어떤 게 요즘 유행을 하나 유행에 대한 컨셉도 알아봐야 되고, 그런 걸 많이 하면 연봉 협상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식업의 이 성장성이 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곱창을 하고 아니면 삼겹살을 하고 있어요. 삼겹살이라는 음식이 대중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가지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행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도 거기에 맞춰서 컨셉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사업 성장 가능성이 음식에 의해서 많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 쪽 가서 유럽 쪽 가서도 한국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식업 쪽으로 봤을 때, 음식 쪽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더 빨리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쫄라서 장사를 먼저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장사가 되게 재밌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대화하는 거, 우리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럼 공장 대표랑도 만나서 대표님랑도 얘기해야 되고, 가끔 손님들이 클레임이 들어오면 클레임이 들어오는 그 얘기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또 재밌어요. 그 부분이 외식업 좀 더 발전할 거라는 성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갔어도 그래, 나는 공부보다는
외식업 쪽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왜냐면 성장성이 더 있다고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 좀 더 빨리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빨리 했을 때 장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군대 전역하고 24살, 5살이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뭐 한 200에서 한 250만 원 사이는 이제 급여가 측정될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23살, 24살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약간 흥행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 회사의 수준도 그렇고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근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뭐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 수단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오늘 제가 무조건 창업하세요라고 이렇게 컨셉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기가 창업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시기 같아요. 빠질 분들 빠지고 앞으로는 더 탄탄해질 수 있는 외식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무조건 창업하시길 바라겠고요. 처음 창업하신 분들이 창업이 많이 어렵다고 고민하실 것 같으면 일단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방문하셔가지고 문의해보시고요. 궁금증을 해결하신 다음에 창업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박람회 가셔서 꼭 한 번씩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형님. 밖에서 일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형님 오늘 그 촬영하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니 요즘 중장년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시작한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퇴하시고 나는 사업을. 웬만하면 이제 쌓아온 경험을 살리는 게 좋은데 일단 본인이 체력이 되는지 또는 생계형인지 투자형인지를 판단하고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이 잡혀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셔서 계획에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욕심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중장년분들이 하시기 좋을 만한, 형이 봤을 때 추천 아이템. 일단은 체력 부담이 좀 적고 초기 자본이 좀 들어가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걸 추천하고 장사를 한다기보다는 운영을 하신다는 마인드로 아이템보다는 기초가 탄탄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굳이 뭐 아이템 추천하려면 나는 국밥이나 스시나 막탄 소고기 뭐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반대로 20, 30대 젊은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 그 사업은 어떻게 생각해? 일단 20, 30대면 일단 열정과 체력이 있으니까 그냥 뭐 도전하되 부담이 안 될 정도의 투자는 말고 여러 가지를 직접 자기 발로 경험하면 좋을 것 같은데 20, 30대면. 지금 사업하기가 좀 경기가 좀 이래서 회사보다 낫잖아. 그럼 할만하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하면 가능성 있는 건데, 그지? 그럼 안에서 그리고 형님 만약에 형님이 뭐 일을 그만두면 형은 뭐 할 거야? 나는 뭐 늦었지만 이제 모아둔 돈으로 골프에 매진을 해서 프로 자격증을 하고 글도 안 되면 아니 주먹 들어가서 일하고 해주고. 그러니까 뭐 역시 사업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 좀 다르네. 근데 그건 뭐 언제든지 다가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형님. 수고. 이따 전화 또 드릴게. 수고. 네.